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미정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첫 서세스 아카데미를 여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감회가 새롭긴 한데요.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예.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덜 새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좀 더 크게 할 걸 했던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은 땅만 있다고 하면은 한 뭐 몇십만 평 이렇게 사서 한 단지 안에 다 들어가면은 좋죠. 예. 그런 땅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한 뭐 5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본사도 짓고 또 공장도 짓고 뭐 강당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이 컴플렉스로 지어 놓고 거기에 또 학교도 짓고 그런데 여기 뭐 본사의 터미 파크 따로 바로 한 2km 떨어진 데 호텔 따로 정안에다가 또 공장 따로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학교는 또 천안에 있죠. 그 학교는 좁아가지고 또 다른 데 지금 땅 보러 다녀야 되죠. 이게 지금 좀 넓고 쓸만한 땅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제 숙박시설을 같이 지어가지고 해외에서 오면은 게스트룸처럼 좀 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땅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물론 이 옆에 이제 한 10,000평 정도 사서 그걸 해볼까 했는데 더 옆으로 쭉 살려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10,000평만 샀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장 또 뭐 이렇게 체육관 정도 더 중축하는 거면은 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속 터집니다. 제가 더 속 터집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안 하실 거죠? 아, 예. 애텀 야샤입니다. 제가 대통령하면 나라가 큰일 나죠. 예. 사실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세분화시켜놨어요. 다 쪼개놨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전문가가 되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을 해서 내 기술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살겠다. 요렇게들 생각을 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다가는 한 가지를 또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것 다 때려치우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를 파는 스타일로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그렇게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와 내가 거기서 정말 탑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드림미스쿨 학생들에게는 자기 재능을 팔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능을 파는 것은 팔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은 거야. 사는 사람이 제값 주고 사겠어요? 그냥 싸게 살려고 하겠어요? 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싸게 사가지고 뭐를 하냐면 여러 재능들을 조합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한 가지를 파지 말고 여러 달란트가 있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를 종합적으로 한 가지도 버리지 말고 다 관심을 가지고 해라. 대통령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조직의 지도자는 항상 종합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애터미 회장 해먹고 있는 게 인생을 전략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따지면은요, 저는 어디다가 팔아먹을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산 분야 우리 전산 실장보다 못해요. 디자인 분야 우리 디자인 실장보다 못해요. 회계 분야 우리 회계사보다 못해요. 마케팅 분야 조금 잘하는가?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이제
김경희 이사가 훨씬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 따지면은 제가 내 제주를 어떤 회사에서도 사주질 않아요. 제가 팔아보려고 했잖아요. 5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평생을 일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일하다가 200만 원 벌어가지고는 가정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좀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일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린 게 이제 애터미가 되겠죠. 저는 사실 어디 내 제주를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다행인 것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하라고 해도 내가 관심 없는 과목은 안 했어. 입시에 안 나오는 건 할 필요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입시에 안 나오는 것도 제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다하게 올치기로 그런 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기르는 그런 코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뭐 몇백 명 키우다 보면 그 중에 대통령 하나쯤 쓸만한 사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예. 드림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양성 과정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회장님?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데 국가에서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꼭 필요한데 적임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지도자고 리더다. 그런데 그 지도자하고 리더가 왜 없냐? 종합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먹고 살려면 한 분야를 죽고 살고 팔아.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네 기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남보다 뛰어난 분야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경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합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드림미 학교 아이들은요 전부 다 제가 사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도 지도자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영상에 보니까 드림이 학교 아이들 이제 생활하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몇 달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 처음에 입학했을 때랑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애들 전원이 저한테 스승의 날 편지를 썼어요. 40명 전원이 밤늦게까지 다 읽고 눈물 쫄쫄 흘리고 거기 온 아이들 중에는 이제 뭐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도 있어요. 또 대안학교 출신들, 뭐 선교사 자녀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애터미에 빠져가지고 애터미 회장한테 빠져가지고 애터미 회장이 차린 학교에 내 자녀를 막 보내야 되겠다는 그 열망에 이어가지고 애를 막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갖다 놓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뭐 부모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하니까 어정쩡하게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온 아이들도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쭉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들 보면은 엄마 저를 설득해서 이 학교에 보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경우가 있었고 비즘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새로 빚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1기, 2기가 있는데 1기가 이제 비전 페스티벌이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심을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전교생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보고 다른 아이들 것도 막 보고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대표 학생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전교생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부모님한테 읽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끌어안고 막 울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이가 2달 반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정말 이 학교 대단한 학교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정말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3명 정도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한 아이는 호주에서 왔어요. 6살 때인가 호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언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과연 이 아이가 적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대장질하고 있어요. 네, 한국말 얼마나 지금 잘하는지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정말 이 학교 오기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 야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 가는데 너 호주 그 자연환경도 좋고 선진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파티를 한대요. 술, 마약, 담배가 있다고. 그 제가 믿기지가 않잖아요.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고? 그러더니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잘 모르죠. 애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라는 데가 잘못하면은 그런 데로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성경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인데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성경 교육만 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 끌어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여기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중국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일본말 배우는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이제는 일본말 좀 할 때 좀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또 데려와가지고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고 우리 학교는 또 영어는 필수로 이제 다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한국말, 영어를 또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이고 친구들하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글을 길게 못 쓰고 진짜 개발세발 쓰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 아이도 제가 물어봤죠. 여기 온 거 괜찮아? 잘했다고 생각해? 힘들지 않아? 사실은 1년 동안을 어학 코스를 돌려가지고 그냥 한국말을 따로 가르친 다음에 내년에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막 교과서를 파거나 뭐 이런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중국말이나 일본말로 자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은 또 다 하고 친구들한테는 한국말 배우고 영어는 영어대로 또 공부를 해나가고 이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 정말 걱정했던 그런 아이들도 그냥 그 멜팅 포트 용광로에서 다 이렇게 녹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전 세계에서 어떤 아이들 데려다가 놓더라도 이 안에다만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했던 교장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비전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래도 입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입시 잊어버리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학기를 성경만 가지고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개 기독교 대안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좀 싸우기도 하고 투시럭투시럭 분란도 일어나고 말다툼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5불을 제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 5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학교 문 닫아버린다. 아주 강력하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다 모였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거짓말, 도둑질, 그 다음에 폭력,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술, 담배. 술, 담배. 만약에 이게 생기면은 이사장부터 일주일간 금식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들 밥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아이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전교생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은 좋아, 짐 싸, 100km 행군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런 정확한 어떤 그 선을 그어놓으니까요, 그게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영성일기를 다 써요. 하루에 잘못했던 거 회개 기도하고 또 이런 거 쓰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거기 이제 한 학년씩 꿇어서 온 애들도 있어요. 고2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학교 욕심 나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온 아이들도 있어요. 2살 차이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형, 동생, 오빠, 누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지내요. 자기네들끼리. 야, 그런 거 하지 마. 막,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계열화되고 막 할까 봐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그냥 형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거 굳이 막을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막 형이라고 빵 셔틀 시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제 단위에는 이렇게 똑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뭐 언니 대우하고 진짜 형 대우하고 또 동생처럼 또 아껴주고 막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되니까, 얘네들 그냥 형 누나 동생 해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그런 언어들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챙겨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 고백하고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학교에 지금 막 이제 담 쌓고 막 이제 수리 작업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원래는 인도 선생님들 불러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선생님 한 분,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이제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 선생님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두 녀석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야, 거기 가면은 잠잘 데도 없어. 그랬더니 저기 땅바닥에서 자도 돼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학교도 안 지어져서 가면 벽돌 살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 해야 돼. 그때 그런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희 학교요. 야, 공부해. 그랬더니 저희 영어도 지금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공부잖아요. 현장에 막 저를 설득하느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애들 이제 그 초등학교니까 자기들이 애들 막 가르쳐주고 놀아줄 수 있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야, 근데 애들이 없어. 야지. 그랬더니 힘이 쭉 빠지고, 그렇구나, 애들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사경에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드림미 재단에 자기가 1호로, 우리 학생 중에서는 1호로 들어가겠다고 막 신청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양 들어오려면 애터미 회사로 들어와. 드림미 재단 거기 쫄쫄 굶어가면서 해야 돼. 뭐 월급도 정해진 것도 없고 거의 안 죽을 만큼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죽더라도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정말 이 한 아이만 건지더라도 내가 여기 투자한 가치는 다 보상을 받았다. 이 한 아이만 가지고도 나는 보상을 다 받았다. 이 아이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20억 정도 투자가 돼 있고 기숙사, 뭐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또 잔디구장 깔고 뭐 우레탄 트랙 깔고 하면 이제 한 100억 정도 올해 더 투자가 될 거지만은 그렇더라도 정말 학교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내심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박한기 회장님이 수업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회장님의 좀 경영 노하우를 배워서 애터미 사업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실까요? 네,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46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돈 버는 일을 하겠다, 어떤 아이는 그냥 선교를 나가겠다, 자기는 뭐 예술을 하겠다.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돈 버는 얘기 하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졸아요 그냥. 네. 그리고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운동장 막 돌리죠. 토요일 날 막 15km, 29km 행군시키죠. 그 다음에 막 애들이 막 성경 읽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밤 늦게 자요 보면은.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막 틈만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졸아요. 막 운동장이 많고 그래가지고 애들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요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끝나면 학교 가요. 그럼 이제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따로 모여 그래가지고 또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에는 또 제가 가요. 토요일은 이제 어차피 회사 쉬니까 가가지고 대개 이제 행군 한 15km 이렇게 행군을 해요. 왜냐면 지금 다음 주에 100km 행군이 있거든요. 4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5km를 4일 동안 걷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그래서 저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죠. 거기 이제 그 트레킹 코스를 가다가 이제 뭐 텐트 쳐놓고 자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캠프에 이런 데 있잖아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자고 4일 동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날 걷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5시인가 6시에 학부모들이 거리 다 오도록 해가지고 무슨 통일동산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 모이는 데가. 그래서 이제 100km 걷고 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거기서 다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요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따로 모아가지고 자 선교에 관심 있는 아이들, 돈벌이에 관심 있는 애들, 돈이란 무엇인가, 경제, 경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그럼 이제 걔네들 오라고 그러고 음악하는 애들, 미술하는 애들, 이제 아트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집중력 있게 이제 도움이 된대요. 타임 엔지니어링, 시간 공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고 또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사명서 작성하는 거. 사명서 이번에 비전 페스티벌에서 작성들을 이렇게 했어요. 사명서에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아이들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또 친구가 있으니까 교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뭐를 하고 있을 건지를 미리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가서 그거를 다 써서 다시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현실 사이에 갭을 채워 나가는 것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뚜렷하게 잡고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엄청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드림미스쿨을 졸업한 아이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저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께.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은경입니다. 글로벌 법인이 현재 13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확장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세상 끝까지 해야죠. 뭘 어디까지 정답입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린랜드 가가지고 뭐 하얀 눈볼판에 가서 사업하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의 나라에 먼저 가야 되겠죠. 그걸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회사는 50개 팀 딱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50개 나라에 가서 법인 준비하고 오픈해 탁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리더들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50개 나라가 오픈이 되면은 우리 리더분들이 막 50개 나라 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두세 개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거의 뭐 세상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글로벌 이제 애터미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자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앱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투어라든지 이제 파트너들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만 신청하는 날 거의 시스템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하는데 사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혹시 대안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져 가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마비가 되면 이제 2차 고객센터 이제 마비가 이어지죠. 또 막 항의 전화를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장소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 초청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대관이나 뭐 이런 그 대규모 시설들을 찾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서 비즈니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좌석표 파는데 뭐 접수하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고 막 이게 사실은 제일 답답한 거죠. 예. 네, 행복한 고민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비행기 표를 티켓팅하고 접수를 해라 해서 티켓팅을 다 했어요. 네. 수십 명이 40여 명이 했는데 접수를 딱 하려니까 3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고 그걸 환불을 하니까 손해 안 보고 환불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잘 넘어갔는데 회사에 막 아주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해외 사업자분들이 정말 이제 그 한국 방문에 굉장한 많은 비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5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보셨지만 인천 지역에서도 라이프 산업 활성화에 애터미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또 1억 원 지원까지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도 되고 하니 해외 회원분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호텔을 짓잖아요. 이 본사 땅보다 거의 3배 정도 돼요. 2만 한 4천 평 정도 되니까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그래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막 100억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6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있는 그 주간에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홀마 B&H에서 하고 있죠. 거기 그 장소 그대로 쓰는데 정안에 있는 오롯 공장에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생겨요. 홀마 공장 강당보다 거의 3배 정도 큰 강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5,000명 들어가고 여기 이제 한 1,500명 들어가고 또 지방 도시의 호텔 하나 빌려서 이렇게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원데이 세미나가 돼요. 그럼 해외에서 오더라도 행사 참석하면은 잘 되는 분위기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0명 정도가 각국에서 매주 오면은 4주만 잡아도 6424 2,400명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와 600명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한 뭐 2,000명씩 매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호텔을 2차 증축을 하는 거죠. 땅은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강당도 거기다가 대형 강당, 이제 중강당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그런 이제 호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우리가 아늑한 자리, 저 주변에는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관광 특구에 우리가 이제 거기 호텔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이 문제예요, 주말이. 네, 가고 나면은 호텔은 또 계속 뭔가 잠을 자줘야 이게 벌이가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마를 테마로 한 그런 이제 호텔. 그래서 전국에서 말 타러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다가 말 타고 잠자고 가족들이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마장을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이제 실내 승마장을 잘 짓고 그 옆으로 이제 외성 코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자전거 도로 옆으로 승마 도로는요 굉장히 쉬워요. 포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자잘한 잡석만 쭉 깔아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승마 코스가 나오니까 그냥 자전거 도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공사비 얼마 안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말에도 호텔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 호텔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요? 호텔은 지금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도. 예. 어때요? 우리 여기 애터미 파크도 기대 이상으로 잘 됐죠. 네. 네. 호텔은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바른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룸도 이렇게 그냥 삐쭉 올라간 건물에 그냥 이렇게 방이 있는 게 아니고 테라스 하우스 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에서 이렇게 앞마당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쫙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으로 그러니까 애터미 패밀리 파크 리조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애터미 호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속 시원한 답변 들으셨나요? 네.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